자, 조슈아 트리 앨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초짜 밴드였던 U2가 이후에 이를 극복하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명작이에요. 스스로 조이 디비전의 영향을 받았다, 클래시를 참고했다고 하던 밴드가 이제는 완전한 U2로 거듭납니다. 몽롱하면서도 웅장한 온갖 장르의 영향을 받은 본인만의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를 휩쓸게 돼요. What I'm looking for. With or without you, I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ky, sky, but if the sky, but if the sky. 보노는 스스로 자기들 음악에 뿌리가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당장 자기들이 듣던 음악은 알았지만 그 이전의 음악은 공부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상업적 성공 이후에야 멤버들은 여러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견을 넓히게 되죠. 블루스와 컨트리 등,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조슈아 트리 앨범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이전에 찾기 힘들었던 미국적 사운드로 좀 보이고 초반부에 히트곡이 다 몰려있긴 한데 후반부에도 의미 있는 곡들이 많아요. 블랙 더 블루 스카이랑 Mothers of the Disappeared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내전을 다룬 노래고, 원트리 힐은 그 친한 친구의 죽음을 다룬 노래고요. 그러니까 한번 쫙 돌려 들으시는 게 답이고, 이거를 가사와 함께 들으면 또 헤매는 자의 넋두리가 되기도 하고 사랑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라면 역시 아무래도 With or Without You일 거예요.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정말 중의적이라서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노래죠. 보노 특유의 울부짖는 듯한 그런 목소리는 노래를 더욱 감상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노래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만들어내요. 보노는 밴드 초기 때만 해도 고음이 안 올라가서 무작정 내지르는 식으로 연습을 하곤 했대요. 하지만 이 덕에 고음을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날것의 감성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보노의 보컬이 남들에 비해서 다소 거칠지만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 스스로 탐구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보컬을 만들어냈다. 틀이 없다는 게 U2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본인들의 노력, 그리고 브라이언 이노의 앰비언트적 성향이 겹쳐져서 몽환적이고 거대한 앨범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그 시절 유독 다사다난했던 여러 일들이 혼재돼서 더욱 U2를 대표하는 앨범이기도 해요. 조슈아 트리는 말할 것도 없이 U2 최고의 히트작이고 수치로만 봐도 2,500만 장을 팔았죠. 빌보드 앨범 차트 9주 연속 1위에 싱글 차트에서도 2곡이나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도 석권하고 이번에 BTS가 장식해서 태극기 펄럭이게 만든 그 타임즈 표지 또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으로 U2는 스타디움급 밴드로 거듭나게 돼요. 하지만 이에 맞춰서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 갑자기 너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무대의 크기도 압도적으로 커지니까 U2도 거기 적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하죠. 공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런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때 U2는 더 조슈아 트리부터 탐구한 미국적 사운드를 더욱 깊게 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어를 돌면서 그 덕질에 정점을 찍어요. 라이브와 신곡을 동시에 수록한 레트랜드 험이 출시됩니다. 블루스와 포크, 그리고 가스펠 사운드를 강조하면서 비비킹, 밥 딜런, 가스펠 합창단과 콜라보를 하기도 해요.
앨범 커버만 봐도 딱 미국 느낌이 나잖아요. 이 레트랜드 홈은 또 영화로도 나와서 U2는 라이브라는 공식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도 하죠. 이거는 흑백과 컬러 사이의 그 연출이 또 아주 일품이고, 이 앨범이 비평적으로 받는 평가는 요약하면 절반의 성공인데, U2의 또 다른 성공적 도전이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너네들은 왜 갑자기 미국 밴드 코스프레 하냐는 말도 있고 그랬어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전 꽤나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U2 앨범 중엔 최초로 평단의 평가와 판매량이 엇갈리는 앨범이 돼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1400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U2의 성공을 80년대 끝자락까지 이어주죠. U2는 1989년 12월 31일 자신들의 고향 더블린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80년대 끝자락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이거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세계 돌다가 금이 환영한 콘서트의 모양새라서 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건 80년대의 주인공이 된 U2에게 너무나 완벽한 마무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U2의 80년대를 요약할게요. 한 번 건드리는 건 끝장을 봤고 또 그게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10년 내내 쉴 새 없이 달려왔고 결국 마지막엔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금슬금 박수칠 때 떠나자는 유혹에 휩싸이는 거예요. 사실 U2 본인들도 레트랜드 홈 앨범 때 이미 상당히 지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앨범이 받은 혹평에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고 스타의 후유증을 제대로 겪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아직 이 정도로 성공할 깜냥이 안 되는 밴드라 이겁니다. 현타가 어찌나 셌으면은 매일 똑같은 곡으로 공연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였다고 하니까. 드러머 레리 뮬레는 이 시기 우리의 명성은 최고였지만 질적으로는 최고가 아니었다 하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보노는 이때 투어 마지막 공연에서 오늘이 바로 무언가의 끝이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U2의 모든 걸 싹 다 갈아엎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U2 역사상 최초라고도 할 수 있는 내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전처럼 하자는 아담과 레리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보노와 엣지와 충돌하게 된 거죠. 결국 이거는 보노와 엣지의 승리로 끝나고 작곡 체계가 보노와 엣지 위주로 재편되면서 베이스와 드럼의 비중은 어쩔 수 없이 줄게 됩니다. 90년대 시작은 완전히 첩첩산중이에요.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고 결국 해체까지 고려하게 되는 U2. 그러나 U2는 갈라진 관계를 다시 봉합하는 누가 봐도 명곡인 노래를 발굴해내면서 극적으로 화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바로 원이었어요. Is it too late tonight to drag the past out to the light? We want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최고조일 때 엣지가 무심코 기타를 쳤는데 그 코드 진행이 딱 봐도 물건이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똘똘 뭉쳐서 이 곡을 만들고 벌어졌던 사이가 다시 봉합되고, U2가 이때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앨범 녹음도 막 통일된 독일 베를린에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는 어떻게 보면 멤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일된 독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곡은 지금까지도 후기 U2 최고의 노래로 남아있는 불멸의 명곡이죠. 이 시기에 또 데모 테이프를 도난당하는 등의 순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가 된 U2는 기어이 모든 갈등을 봉합하면서 새 앨범 악퉁베이비 발매. 악퉁베이비는 또 한 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면서 성공을 이어나가요. keep moves mysterious way. It's alright, alright. She moves mysterious ways. 기존의 U2 노래와는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보노의 보컬도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심플해졌고 엣지의 기타도 딜레이 이펙트를 훨씬 줄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각종 기계음이 채우게 되고, 이 당시 U2는 전자음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악퉁이 독일어로 조심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앨범 제목부터 팬들에게 어느 정도 경고를 한 셈인 거죠. 이 당시 떠오르던 매드체스터 씬, 그러니까 클럽 문화와 락이 점차 합쳐지는 시대에 U2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또 미국에서 유럽의 사운드로 옮겨간 거죠. 결국 또 한 번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으면서 80년대 흔적을 벗어내는 U2예요. 전세계 판매량 1800만 장.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조슈아 트리보다 오히려 이 앨범이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원보다도 미스테리어스 웨이랑 울트라 바이올렛을 몇 번씩 돌려들은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미스테리어스 웨이는 U2의 죽여주는 기타와 베이스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곡이라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기존의 U2다움을 버리고 새
새로운 U2를 창조한 90년대. 하지만 결국 U2에게는 실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90년대 U2는 이후에도 실험, 또 실험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이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도전들은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죠. Hello, is that the White House? This is the White House. May I help you? I'd like to speak to George, if I could, please. George who? George the President, Mr. Bush, excuse me.